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습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LA 다저스와 캔자스시티 로얄즈, 그리고 민선 6기 대전시 인사. 위 두 팀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단의 이름으로 LA 다저스의 경우는 한국 팬들에게 박찬호, 류현진 선수 등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재습고 브리핑에서는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0개의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들 중 1883년 창단한 LA 다저스는 역사가 깊고 연고지인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광범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구단입니다. 인기 구단인 만큼 걸출한 슈퍼스타들도 많이 배출해냈는데요. 따라서 메이저리그 야구 역사를 말할 때 LA 다저스를 빼놓곤 말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있습니다. 1969년에 창단한 캔자스시티 로얄즈라는 팀은 미국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를 연고로 하고 있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구단입니다. 캔자스시티 로얄즈는 LA 다저스에 비해 출신 스타 플레이어도 적고 미국 안에서의 인기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체 30개의 구단 연봉 순위 비교에서 LA 다저스는 지난 몇 년간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구단주가 강력한 투자를 통해 야구 빅마켓인 LA를 공략하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통해 팀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전략이었는데요. 2014년 기준 다저스 선수단 연간 연봉 총액은 2억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518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LA 다저스는 그해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1988년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4년 기준 캔자스시티 로얄즈 선수단 연간 연봉 총액은 9,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62억 원 정도였습니다. LA 다저스에 비교해 약 3분의 1 정도의 총액인 셈인데요. 그러나 이 팀에는 LA 다저스처럼 슈퍼스타들이 즐비하진 않았지만 오밀조밀한 팀 플레이를 했고 결국 2014년 월드시리즈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월드시리즈에서 또 하나의 명문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시리즈 전적 3승 4패로 패해 우승 반지를 끼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대형 선수 영입 없이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캔자스시티 로얄즈는 마침내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웬 야구 이야기냐고요? 오늘 재습고 브리핑에서는 야구를 통한 조직 안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홈런 타자들과 선발 투수만 즐비한 팀, 물론 슈퍼스타들이 많아 팬들과 언론의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야구라는 것이 개인 종목이 아닌 팀 스포츠이기에 때로는 희생 번트도 해야 하고 패전 처리도 해야 하는데 선수들 모두 다들 큰 거 한 방, 삼진만 잡으려고 한다면 그 팀은 어떻게 될까요?
선수 개인의 성적은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팀 성적이 선수들 개인 성적에 비례하지는 않는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비록 대형 홈런 타자, 탈삼진 왕인 투수가 없을지라도 캔자스시티 로얄스는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고 결국 화려하게 빛난 개인은 적었지만 팀은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전시에서 민선 6기 후반부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신임 정무부 시장에 참여정부 때 시민사회 비서관을 역임했던 김택수 변호사를, 대전 세종연구원장의 박재목 전 충남대 교수를, 그리고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의 금홍섭 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은 권선택 시장이 임기 말에 진보진영 인사들을 대거 발탁함으로써 자신에게 등 돌렸던 지지층의 민심 달래기와 자신의 재선 도전에 중요한 역할을 끼칠 수 있는 대법원 판결 즈음에 청와대와의 교감 등을 위해 이와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김택수 정무부 시장 내정자 선임 이유를 비록 지역 연고가 적을지라도 그동안의 행보가 청와대와 국회 등의 두터운 인맥이 있어 국비 확보 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인해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정무부 시장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행정부 시장은 행정 업무에 있어 시장을 돕는 역할일 것이고, 정무부 시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역할에 있어 시장을 돕는 역할일 텐데, 그렇다면 시장에게 정치의 대상이 대전의 시민과 정치권일까요? 아니면 중앙무대일까요? 만일 정무부 시장이 중앙을 담당한다면 대전 안에서의 정무는 누가 담당해야 할까요? 그리고 시장보다 급이 낮은 부시장이 중앙을 상대한다면 중앙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참여정부 때 청와대 인서비서관 출신의 국회의원 2번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도 역임했었던 권선택 시장의 청와대와 국회 인맥이 더 두텁지 않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인사를 보면 정권 바뀌고 선거철 다가오고 그동안 등 돌렸던 지지층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제스처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 물론 새롭게 인선된 분들의 면면은 다 훌륭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대전이라는 팀에 이력이 화려한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선수들이 아닌 홈런 타자도 희생번트를 치는 타자도 있고 탈삼진 왕뿐만 아니라 패전 처리도 팀을 위해 기쁜 마음에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멤버들이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 발에 오줌을 누면 잠시 동안은 따뜻해지지만 결국 동상으로 발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재수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안녕하세요. IT 시대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홈페이지 전문업체 유어웹 대표 황용재입니다. 저희 유어웹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고객님이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구현해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님의 성공이 곧 유어웹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유어웹을 검색해보세요. 신뢰와 의리로 똘똘 뭉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유어웹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661-20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벌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우리나라 재벌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재벌 백과사전. 유연수 공인회계사, 홍경표 독립유공자 유족회 사무차장, 그리고 중도일보 최승왕 기자가 우리나라 재벌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각종 불법, 편법 상속 및 증여,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서 혼맥 및 인맥 형성 과정, 주가 조작, 횡령 및 배임 등 그들만의 리그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청취자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죠.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되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주말에 어떻게 좀 잠 좀 주무셨어요? 불면증 때문에 좀 고생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좀 피디님 여쭤보니까 좀 간밤에 잘 잤는지 생각 안 해봤는데. 네. 네. 아침 잘 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업무 시간, 그러니까 일과가 있는 시간 날에만 좀 불면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안 느끼다가. 그러면은 빨리 회사를 바꾸시던지 퇴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난 주말에는 잘 숙면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일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동료분들 임병환 기자님 도와주십시오. 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뭔가를 걷어야 되는 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재석호 브리핑에서는 기자님께서도 이제 오늘 기사에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대전시가 최근에 이제 그 인사를 발표했더라고요. 정무부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평생교육 그쵸 지원센터인가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장도 이제 새로 그 내정을 했고 그랬는데 관련해서 미국의 야구팀 소개를 했더라고요. LA 다저스와 그다음에 캔자스시티 로열스라는 팀이 있는데 뭐 이렇게 화려한 멤버로만 구성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굳은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팀이라는 거가 우승을 가기 위해서 각각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우승을 일궈낸 그런 사례를 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구성원들도 이제 정무직이나 이렇게 시장에 임명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력이 화려하신 분들도 훌륭하시겠지만은 대전 시민의 행복이라는 큰 가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명확한 입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평생교육원이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장의 공공센터 차장이 내정됐고 이번 인사가 사실은 말 그대로 다시 한번 권 시장의 색깔을 좀 명확히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액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금홍섭 처장이나 박재묵 전 교수님은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많이들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진보 성향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러시기도 하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일선 행정의 책임자로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 업무를 한다는 의미니까 어떤 공동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소통 행정이 나올 수 있을지 그래서 좀 이번에 좀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도 기대해 보는 거죠. 네, 아무튼 이거는 이따가 기사를 다루실 거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프리토 기름 유출 사고 극복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사고 당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바다의 기름띠를 걷어내고 새까만 돌을 닦아내는 봉사를 한 덕분에 서해 앞바다의 환경이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안희정 충남지사, 지역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7년 허베이 스피리토 기름 유출 사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찾았었는데요. 이날 문 대통령은 당시 해양 전문가들은 원상 회복까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국에서 온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는 등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응징력과 강인함을 보여줬던 덕분에 빨리 피해에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전국적인 주목도 많이 받았던 사건이긴 한데 그 이후로 굉장히 그나마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받는 그러니까 생태계 복원과 이런 것들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전국적인 관심을 많이 못 받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직 지원이나든지 아니면 배상 보상 문제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역 정치권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해주면은 전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말리포 해수욕장 인근에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이런 것도 생겼다면서요?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이 홍콩 선적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토와 충돌해 원유 12,000km가 유출된 사고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태안과 서산 등 오염된 서해안을 찾아 바위를 닦고 원유를 걷어내는 역사의 현장을 고스란히 박물관에 담아냈습니다. 기름에 오염된 철새 가마우지 모습을 재현해 놓았거나 당시 입었던 방제복, 장화, 장갑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보기 좋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임 기자님이 전에도 한번 이거 우리 기사 다닐 때 얘기하셨었는데 그 당시 현장 취재도 가셨다고 들었었고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그래서 한번 좀 다녀오셨다면서요, 태안에? 네, 이런 기념식이 열린다고 해서 가족들과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저 역시 10년 전 현장에서 한 일주일가량 머문 기억이 나서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중도일보에 입사한 막내 기자였었는데요. 그때 유류피해 특별 취재반이 만들어져 취재 기자들이 태안 현지에 2, 3주씩 순회 파견될 때였습니다. 저는 회사 막내여서 경황도 없이 태안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 인터뷰하고 당시 주민들 피해 입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어떤 시위 현장이나 심지어 분신 사고도 있었는데 그런 현장에서 쫓아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돌을 닦고 기름을 걷어내는 자원봉사한 경험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 태안 앞바다 깨끗해진 바다를 보면서 당시 저희 도움이 사실 손등만큼도 안 되는 작은 도움이었지만 깨끗해진 바다를 보면서 좀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훌륭하신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 방송 중에 또 이제 사모님까지 언급을 하시니 점점 이 정치권으로 향하는 그런 신호탄 같다는 생각이 가족 방송이 되는 건가요? 불쑥 들었고 그런데 이제 태안 유류 피해는 태안에 여전히 깊은 상처를 아직도 남겨놓고 있죠. 태안 주민들에게는 암, 백혈병 이런 질병 발병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 남성들 같은 경우 전립선 질환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런 관련한 결과조사도 나왔다면서요? 네, 이번 기념식에는 학술 세미나도 같이 열렸는데요. 태안 주민 중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백혈병 발병률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유류 피해 지점과 멀리 떨어진 저노출 지역 주민에 비해 발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경화 태안군 보건의료원 환경보건센터 정보관리팀장은 15일 10주년 국제 심포지엄에서 유류 유출에 따른 태안 주민 건강 영향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태안에서 전립선암의 경우
99년부터 2003년까지 10만 명당 10.7명이 발생했으나 사고 이후인 2009년에서 2013년에는 10만 명당 30.7명으로 154%나 급증했습니다. 백혈병 역시 99년부터 2003년까지 10만 명당 5.1명에서 사고 이후인 2009년에서 2013년은 10만 명당 8.6명으로 54%또 증가했습니다. 수치를 보니까 상당하네요. 사고 이전보다 154% 2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얘기고, 또 어떤 질병은 54%라고 하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또 관련해 갖고 이제 그 배상과 보상, 그 배보상 문제도 활발하게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그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으로 낸 금액 또 액수도 좀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도마다. 그 동양일보 보도를 보면 3,600억을 냈다고 하고, 그리고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2,900억을 냈다고 하고, 꽤 갭이 커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단 이 명칭 자체가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하면 왠지 긍정적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피해 보상이라고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건데, 근데 명목은 어쨌든 지역발전기금입니다. 근데 태안 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걸 배상함에 있어가지고 돈을 나누는데 태안군이 49%만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또 태안군에서는 반발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또 현재까지도 이 유류피해 관련 그 배보상 재판이요, 이제 종결이 99.9%는 종결이 됐다고 해요. 그럼 0.1%가 안 됐으니까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건수로 보면은 총 관련한 사항이 25,735건이거든요. 엄청나네. 네, 그 중에 201건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건이 넘는 게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태안 앞바다가 예전에 그 영광을 찾아가는 중인 것 같긴 하지만은 그 이면에 있었던 그 피해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 눈물도 빨리 좀 하루빨리 좀 닦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이나 백혈병 이런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 물론 최경화 정보관리 팀장은 이 결과가 곧바로 유리 피해 때문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이르다는 좀 전제가 있긴 했었는데요. 뭐 이러한 지금 시간을 더 가지면 이러한 어떤 변화, 암이나 백혈병 뭐 이런 변화도 좀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사고 전하고랑 비교했을 때 뭐 한 10% 20%의 어떤 발병률 증가가 아니라 뭐 154% 뭐 54% 이러니까 이거는 좀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애꿎은 경비원들이 2주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는데요. 대전의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청소노동자 7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든 피켓에는 경비원 급여를 볼모 삼지 말라, 우리의 봉급으로 장난치지 마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월급을 받아야 했는데 아파트 전현직 입주자 대표 사이에 갈등이 생겨 2주가 넘게 지금까지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간에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 갖고 도장을 못 찍어주니까, 결제 도장을 못 찍어줘서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아파트 그 경비 노동자들하고 청소 노동자분들이 월급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인 건데. 1,600여 세대가 생활하는 아파트에 경비원하고 청소 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는다는 거, 도장 때문에. 그 돈도 1억여 원이라고 되고, 이게 왜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파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 대표 강모 씨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해임됐고, A 씨가 새 입주자 대표로 선출돼 취임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금 통장에서 월급을 찾으려면 관리소장 직인과 입주자 대표 직인, 위탁 관리 회사의 직인 등 세 가지가 필요한데, 대표 교체에 두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현 대표가 전 대표로부터 직인을 넘겨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 직인이 없다 보니 70여 명의 월급 9,400만 원이 묶여버린 상황입니다. 출석을 앞두고 월급을 받지 못한 아파트 근로자들은 결국 거리에서 나와 피켓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많이 보던 장면이 생각나네요. 지난번 총선 때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도장 들고 이렇게 도장 들고 나르시한 것도 아니고 도장이 3개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이분들 뭐 9,400만 원 하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은 70명이라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진짜 적은 임금인 거잖아요. 이거 1인당 뭐 다 금액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은 100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야, 이건 진짜 전현직 그 입주자 대표들 서로 이제 자리 때문에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도장을 못 주니까 월급이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리고 월급뿐만 아니라 뭐 엘리베이터 수선비 이런 것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리사무소장은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네.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현직 입주자 대표가 서로 이제 소송 진행한다고 뭐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이거 업무방해다 뭐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지금 전에 이제 잘린 분 같은 경우는 적법하지 않게 잘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분은 야, 일단은 잘렸으니까 도장 내놔 이거 집행해야 돼라고 하는 거고. 아, 참나. 네. 이거 한 1,600여 명, 6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입주자 대표, 어떻게 보면 입주자 대표 회의, 이런 어떤 소수의 어떤 그룹에서 결정해서 이루어진 사안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죠. 저는 아파트에서도 저도 되게 오래 살았었거든요. 지금 아파트 살지는 않지만은 세월로 따지면 아파트에서 산 세월이 제가 사는 인생에서 절반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궁금했던 게요. 그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 업체 있잖아요. 그 지정은 누가 하는 건지 최초에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리고 중간에 바꾸면 입찰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집행하는 쪽에서는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자기들이 봉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보도 제대로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 같고 좀 입주민이 아파트 운영에 있어가지고 많이 배제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돈도 많이 내잖아요. 법적으로 이건 좀 잘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 아파트에서는 그 회의록, 간단한 회의록이 공지가 되긴 하더라고요. 알려진다한테. 근데 회의록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요약본이 공개가 돼 있어서 대략 흐름만 알고 있지 중요한 부분에서의 어떤 결정인지는 사실 그것도 좀 가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좀 알긴 어려워서 좀 가서 물어봐야.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런 거 제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요식행위 일종의 되게 소극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아파트의 입주민이 이제 주인인 거잖아요. 그 아파트의 재산권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돈을 내니까 그게 운영이 되는 건데 보면은 관리사무소가 갑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입주민들은 돈을 내면서도 그리고 뭐 관리사무소장님하고 그 입주자 대표분들 뭐 동대표 이런 분들은 울트라가 그리고 경비 노동자분들하고 청소 노동자 이런 분들은 병도 안 되는 이거는 좀 빨리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법률적으로도 잘 정비가 돼 갖고 주민들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주거 공간이 되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해 일해 주시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관리사무소는 에어컨 빵빵 트는데 경비실에는 안 틀고 뭐 돈 나가고 이런 얘기들도 뉴스에서 왕왕 접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대전이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정말 상징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드리겠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 커피숍 운영권을 빌미로 업자에게 돈을 받은 지역 대학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대전 서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업자에게 2013년 8월 1,650만 원을 받았고 이게 모건대에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청탁의 대가라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법원이 인정해 구속한 것입니다. 모건대 A 교수는 받은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할 때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1,650만 원일까? 1,7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 우리가 보통 받으려면 50만 원대로는 잘 안 받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꼭 마치 받는 사람들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뭐 100단위로 자른다든지 그러는데 1,650만 원? 하필이면 왜 1,650만 원일까가 좀 궁금했고요. 그 이분이 또 이 교수님이 고소를 당하니까 그 돈을 갚았다면서요? 네, 그 수사 중에 이제 변제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현직 대학 교수가 그 학생들이 이용할 커피숍을 명목으로 업자한테 돈을 받은 것도 웃긴 거고. 근데 또 이제 이 교수님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모건대학교 총장의 그 해당 교약이니까 모건대학교 총장이겠죠. 그 변호사 비용으로 이제 대체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 구속된 A 교수는 법정에서 당시 총장의 변호사 비용을 B 씨가 부담하고 싶다고 해서 먼저 제안해 이를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해당 교수가 커피숍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실제 있었으며 A 교수가 업자에게 먼저 접근해 사업 기회의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은 이거 차려주는데 도움 줄 테니까 돈 줘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다는 거고 이제 그 법원이나 검찰의 입장은 이 교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 학교 총장님이 소송이 있는데 내가 변호사 비용을 댈게요라고 해서 그걸 중개해 준 것뿐이다. 제안을 해놨었다. 네, 라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죄질이 더 나쁘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분이 이제 그 업자한테 찾아가 갖고 컨설팅 비용을 해달라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위증 내지는 그런 걸 이렇게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더 나쁘게 죄질을 나쁘게 판단한 것 같다는. 근데 또 모건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하면서도 학생들 복지 차원에서도 좀 저렴하게 해야 될 공간을 이렇게 어떤 교수가 돈을 받고 어떤 그 이권을 누구에게 넘기는 이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좀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하죠. 모건대학교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폭탄을 맞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지역 대학에서 모건대학교만의 문제일지 아니면은 다른 대학들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균형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모건대학교가 어쨌든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는 모건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참 편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총장님은 과연 무슨 일로 재판을 받고 계실지. 보통 우리 지역 사회도 그렇고 그 좀 큰 일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몇 개씩 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계속 어떤 합의, 어떤 당사자 간의 합의, 어떤 그런 걸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 소송으로 이어지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좋은 현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어떤 우리가 만나서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임병환 기자님은 소송 걸린 거 없으시고요? 걸려본 적이나? 네, 저는 아직 걸려본 적은 없는데, 근데 저도 어떤 불만이나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 때 그거를 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때가 오긴 하겠죠. 근데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대화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 하여간 뭐 소송이 많긴 합니다. 네. 하다 보면. 팩트만 구성해 보면은 가족들 특히 이제 사모님과 태안에 갔다 온 사건을 그 방송에서 언급을 하고 언젠가는 소송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는 얘기를 추론해 봤을 때는 임병환 기자님의 다음 행보가 좀 예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 굉장히 소송에 있어서 중요하신 분 이야기를 또 오늘 하시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그 민선 6기 대선 시정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시정을 운영할 주요 보직에 진보 인사의 2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디트뉴스가 보도했는데요. 권서택 시장은 최근 신인 정무부시장에 김택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980년부터 90년대까지 월가 말지의 기자 출신으로 진보 언론의 뿌리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로 남북 문제와 1992년 대선 관련 취재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후 민주언론 시민연합 정책실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서 안희정 민주당 경선 후보의 법률 지원 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권천택 시장은 또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시민운동을 해온 진보 인사들도 전격 기용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박재묵 전 충남대 교수가 대전 세종 연구원장에 임명이 됐고, 금홍석 전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에 각각 내정됐습니다. 박 전 교수는 대전 지역 학계의 대표적 진보 지식인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 집권 뒤에는 지식인 시국 선언에 참여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권 시장이 당선 직후 인수위원장과 시민행복위원장을 활동하며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분들 면면을 보면은 시민사회에서는 반길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뭐 재석거 브리핑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은 과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실제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궁금함이 있고요. 또 관심 가는 분 중에 한 분이 금홍섭 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그 사무처장분 있으시죠? 이분이 대전 NGO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면서도 대전시장의 영향력도 굉장히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에서 이제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으로 이제 전환을 하신 셈이네요. 네, 뭐 공수가 좀 바뀐 입장인데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내정된 금홍섭 전 처장은 대전 지역 시민단체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시민운동가입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과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요. 최근에는 대전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과 대전 세종 상생포럼 공동대표를 역임 활동을 해왔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진보적 인물들이 잇따라 현실 행정에 뛰어들면서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지 사뭇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금홍섭 그 신임 평생지능교육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력도 화려하시고 저도 뭐 관련 칼럼이나 기사는 많이 보긴 했었는데 전에도 근데 저는 또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되게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대전 시민사회연구소, 대전 세종 상생포럼 이런. 근데 시민들한테는 이런 단체들이 딱 그렇게 그 가슴에 안 와닿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단체는 굉장히 많은데 그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동안 얼마큼 시민들하고 공감을 이뤘었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시민들 마음속에 공감을 얻는 작업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덧붙여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단체 물론 이제 많은 대전 시민들이나 이게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갖고 챙겨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또 긴박하게 상황이 막 바뀌고 근데 그럴 때마다 시민단체들이 자기 분야에서 역할을 해줌으로써 사실은 시민들 목소리가 또 시정이 전달되는 기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금홍섭 처장은 전에는 민선 5기 때는 고가 형태의 자기부상 열차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천작을 해서 그때의 어떤 트램의 가장 미래 대안적인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서 해도 사실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기도 전에 어떤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이렇게 역할을 해줬기 덕분에 어떤 그 당시 사업이 바로 착수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던 계기는 됐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시민단체의 어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현실행정 가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또 사실 불안감도 있는 거고요. 우리 시민단체 대표적인 인물이 현실행정에서 혹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걱정도 있는 거죠. 부디 이제 새롭게 다시 꾸려지는 진영들이니까 잘 하셔가지고 임기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특정인의 당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전 시민의 행복이라는 그 가치 철학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드림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추석이 점점 다가오네요. 임 기자님은 벌초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추석 그날 갑니다. 가서 벌초하세요? 네. 오, 그러시구나. 네, 가서 그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네, 수요일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재벌들에 대해 낱낱이 해보는 시간 재벌 백과사전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삼성편 3부에 걸쳐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일은 새롭게 합류하는 중도일보 최소망 기자와 함께 SK그룹에 대해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